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주챔쇼 플러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비고입니다. 매수가 18,260원. 추가 매수 좀 하셨나 봅니다. 자, 비중은 15%고요. 오비고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좀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죠. 밑에 바닥에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전기차 쪽 관련된 스마트 자율주행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쪽 관련해서 LG U+ 쪽이죠. 하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LG가 투자를 하면서 오비고가 좀 주목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LG도 역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비고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전략적으로 업무 협약이 전략적으로 이제 연계성을 계속 가져간다. LG의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애플카 이슈라든지 LG카 이쪽으로 이슈가 될 때 아마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비고 차트 흐름 한번 보면은 최근 밑에서 좀 거래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흐름성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재무적인 부분에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주가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260원. 좀 가격이 매수가 위쪽에 있네요. 한번 기다려보죠. 저는 이거 아래에서 매집이 매집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세를 더 만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가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상장한 지도 1년이 지났고,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올해 안에 한번 반등성이 시장이 한번 반등 주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18,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하고 한 19,000원대, 20,000원대 사이에서 이익 실현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매수가 51,000원이고 비중은 15%다. 코오롱, 지주, 다양한 FNC 쪽도 있고, 코오롱 인더 많은 자회사를 거닐고 있습니다만, 코오롱 쪽에 일단 가장 주목받는 거는 이제 인보사 코오롱 코오롱 티슈진일 것 같습니다. 개선 기간이 종료됐고 10월 달에 이제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오 시장에서 영향력이 꽤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어떤 흐름성에 대해서 코오롱의 좀 어떤 변화, 이게 좋게 이제 상장 폐지가 돼 좋게 얘기 나오면 코오롱 같은 경우는 주가 뻥튀기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게 끝나고도 코오롱이 오히려 주가가 이제 정상 제도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슈가 가장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이겠죠. 매수가가 51,000원인데 와, 높네요. 51,000원 높다. 야, 이거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들고 있자고요. 참 이거 안타깝네요. 야, 이거 지금 사면 안 돼요. 10월달 이후에 확실하게 모멘텀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코오롱 티슈진의 어떤 내용성은 임상 이상 얘기 나오고도 했었지만, 이 상장 폐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 전략을 잡아야 되고요. 지금은 늘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대로 지금 있고 한 10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샀는데 안 좋은 결과가 오면은 이 가격 구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면은 더 깊게 내려간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요. 코오롱 다른 쪽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10월달 이후 코오롱 티슈진의 어떤 내용성이 좀 확실하게 뚜렷해지면 그때 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최근에 포스코 그룹의 그 태풍 피해로 인해 조금 쇼크가 있었는데, 스틸리온 쪽은 이제 건축 자재나 컬러 강판이라든지 그쪽으로 관련된 부분이 좀 크죠. 건축 자재 쪽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강판 얘기도 나오는데, 포스코 자체에 어떤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철강 라인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라인은 정상화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동이 정상화됐다. 규모, 조 단위의 어떤 규모의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가동이 또 정상화됐다라고 하고, 비중이, 한번 볼까요?
비중이 있고 매수가가 지금 68,000원. 역시 높네요. 참 시장이 이럴 거라고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다만 근데 이 종목 좀 많이 높은 자리에서 진입성이 좀 있었네요. 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포스코 조금 더 명확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부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포스코는 재개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의 어떤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게 아닌 게 맞고요. 작년 실적은 워낙 크게 나와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그 영향력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또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 또 아래쪽으로 추세라고 하는 추세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가격적 라인 때는 이 올라가는 추입의 행보가 있었던 구간까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전환점에 대한 부분들 생길 수 있는 부분 위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행보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가고 난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향성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니까 그 방향성 전환, 이 추세 흐름이에요. 요 내려가는 요 방향성이 좀 바뀔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했다가 좀 옆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홀딩 의견 드리는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가격 단가를 지금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확실한 모멘텀 좀 확인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 없이 한 10월달까지는 그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10월달에 시장 자체에 좀 반등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때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10월달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특수건설입니다. 테마성에 좀 강한 기업이죠. 얘는 이제 우리 그 빗물 한번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빗물 터널 만든다 그랬을 때 잠깐 움직이긴 했었죠. 근데 그쪽보다는 지금 경부선 지하화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지하화에 대한 철도 지하화, 서울역부터 해서 지하화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제로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뚜렷해졌을 때 건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건의잖아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확정될 때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또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만들 때 파는 게 맞아요. 그냥 들고 있다가 좀 이래 밑에 싸게 가격이 다운되면은 샀다가 오르면 파는 형태가 좋은데 11,000원대다. 한번 올라오겠죠. 11,000원대 올라오면 역시 11,000원대에 대한 부분 저항성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11,000원대 올라오면 일단 팔고 싸게 사라고요. 싸게. 그러니까 행보가 있었던 구간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 가격 아래쪽으로 사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줘서 역시 한번 시세 나오면 11,000원대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9,270원 비중 30%. 자, 바이든이 팬데믹이 끝났다 해서 모더나 쭉 빠졌죠. 근데 뭐 백악관의 비상사태 해제 계획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진단키트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거는 몇 번 마감 시장에도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 시세가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검사하는데 검사율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다 되고 9,270원. 이거 한번 시세 줄라나? 주면 번쩍하고 빠져나와야지.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세 주면은 위로 올라오면 9,000원대 부근 정도 오면은 뭐 재무가 워낙 깔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미 벌어들인 게 있어서 이 기업이 생각지도 못해 너무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벌어둔 돈이 있어서 어떤 새로운 투자나 내용성,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망한다, 뭐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그 코로나의 어떤 재료 모멘텀이 조금 약간 소실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현금화가 우선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9,000원 위쪽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이죠. 최근에 이 공시 이슈가 좀 많죠. 그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공시했는데 이 공시 내용이 자꾸 조금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박셀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바이오는 조금 불확실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가격은 최근에 올라섰지만 이 과거에 이미 시간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과거에 어떤 아래에서 조정기간이 있었던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럼 조정기간에 왔던 데서 바로 시세가 나오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방향성을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하락파동의
그 하락 파동에도 상승 파동이 있습니다. 그 상승 파동이 잠깐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적 없는 바이오 기업들을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시세 주고 방향성이 아래입니다. 이슈가 돼서 이전에 앞터바이오는 큰 시세에서 2차 상승을 위한 행보성을 가졌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이후에 계속 다운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락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잠깐의 이슈로 상승은 하지만 다시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섹터라고 보시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56,000원. 이거는 뭐, 참, 답이 없네요. 저는 이거, 진짜 답 없어요.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보겠다. 그것도 저는 지금 또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비중 10%면 다른 쪽에 투자해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추가 매수 전하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고요. 반등이 한번 줄 때, 잔고 손절하고 여기에다 더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 돈 가지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게 이익을 내서 이거 손실을 계속 쳐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투자해서요. 여기에 대한 손실분을 조금씩 계속 줄여가는 게 이 종목에 탈출하는 전략에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더 사지 마시고 더 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요거는 반등성 나올 때 25,000원 이 최근에 있었던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1차적으로 최근에 행보성 흐름의 어떤 흐름 넘어가야 되니까 23,000원짜리 정도를 확실하게 돌파해줘야 뭔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넘어서면은 시세가 좀 나올 때 다른 쪽에서 줄여 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반등 매도를 통해서 그 손실분 다른 데서 찾자라고 보여지면서 저는 한 23,000원 위로 올라오면서 3만원대까지 진입한다라면 매도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축소하시면서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매도 의견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저는 오를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되니까 꼭 반등 시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데서 이 손실분을 커버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챔쇼 플러스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